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는 기본소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기본소와 요약집을 병행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들고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공부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하셔야지. 다 꼼꼼히 다 읽다 보면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부터 3, 4, 5, 6, 7, 8, 9, 10 이 정도 가면 충분히 합격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자,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36페이지 펴시고요. 요약집은 첫 페이지 펴시면 돼요. 요약집은 4페이지 펴시면 돼. 요약집 4페이지. 자, 민법은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민법은 뭘 배우냐면 그냥 잘 들으셔야 돼. 부동산 매매계약을 배운다 생각하셔야 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오늘 배우는 민법은 뭘 배우냐면 매매를 배운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편제를 잠시 보면 총칙, 그 다음에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법은 독일법의 형식을 취해서 편제가 판백된 책이라고 그래서 1편, 1장, 또 1장이 들어가면 1절, 또 1절에 들어가면 1관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편, 1장. 뒤에는 안 보이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 1절, 1장 다음에는 1절. 1절 밑에는 1관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고. 그래서 책을 보실 때는 항상 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편에는 민법 총칙, 이 총칙은 그야말로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배운다고. 거기에 2편에는 물권, 3편은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오늘 요약집 맨 위에다가 메모 오셔. 처음 오시는 분들 요약집 맨 위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만 메모 오셔요. 요약집 맨 위에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뭘 배우냐면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총칙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 기존에 있던 분들은 가만히 계셔. 쓰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만 틀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는데 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 여기 재산권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게 여기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이것이 재산권이다 하시면 돼. 그 다음 물권 그리고 채권. 그러면 여기서 물권은 여기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는데 물권에는 여기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은 생각날 거라고 이게.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질적 이것이 물권의 종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도 야 물권이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여기 지금 이곳 작은 공간이든 거대한 공간이든 사회라고 하는 공간에는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 요소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다 같이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냥 여러분들 개념만 잡아.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면 그 중에 물권의 종류를 물권편에서는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져서 물권의 종류가 점유권. 여러분들 앞에 책에 놓여있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불러. 여러분들은 책에 점유권이 있다 하시면 돼. 두 번째는 갖고 계신 책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 누군가로부터 매수했다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소유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 소유권 없으신 분 손 들어봐. 소유권 없으신 분. 다 갖고 계시잖아. 그건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물권의 종류가
소유권이 있다. 이 정도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채권이란 민법은 개념법학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채권이야. 다 같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앞으로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고,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근데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법률행위만 배운다고.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별로 안 배운다고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가 뭔지 배워갈 거라고. 법률행위가.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혼인, 유언, 계약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잘 따라서 해야 돼.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한 번 더 시작. 그걸 법률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하려거든 혼인하고자 하는 청혼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유언을 하고자 한다면 유언을 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혼인이나 유언이나 계약 등을 법률행위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변동 원인이야. 물권과 채권에.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자, 여기가 개념이 들어왔지? 자, 이것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 경우와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한 개만으로도 성립되면 그냥 읽으면 돼. 다 같이 단독행위.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법률행위의 구별 개념으로, 처음 오신 분들 책을 몇 페이지 펴시냐면 법률행위의 구별 개념으로서 저기 33쪽을 한번 펴보셔. 33쪽 교재. 처음 오신 분들만 펴. 처음 오신 분들만 펴는 거.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보시면 돼. 거기 보면 33쪽에 나봐. 우리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랬고, 이제 어떤 법률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과 헷갈리는 개념을 던져줘요. 이건 구별 개념이라고 그래요. 거기 구별 개념으로 의사표시와 비슷한 표현행위라는 게 있다는 거야. 표현행위. 그래서 이 의사표시와 표현행위인데, 사람의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용태라고 그래요.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을. 그래서 용태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 같이 표시행위, 의사표시, 표현행위. 여기서부터 정신 시끄럽게 시작한다고. 근데 이게 기출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 번만 강의하고 말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권리변동이 생겨.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라고 그래 다. 근데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받을 권리는 금전채권이라고 불러. 다 같이 금전채권. 자, 여기 봐. 그럼 이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냐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시키는 제도로 소멸시효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은 다 같이 채권은 10년 외워야 돼요.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12시가 되면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야.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을이 내가 자네에게 100만 원 줄 채무가 있다라고, 을이 내가 가봐. 내 자네에게 돈 100만 원 꿔 썼으니까 갚을 테니까 걱정 마시게. 요 말을 다 채무의 승인. 여기 봐. 채무의 승인이라고 그래.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소멸시효를 소멸시키려거든. 빨리 돈 갚아라. 으라, 내 너에게 100만 원 빌려준 지 언제 돼 임마. 지금도 안 갚아. 빨리 갚아. 최고했어. 자, 여기서 돈 갚아라. 요 말. 그 다음에 에이 새끼 돈 갚지 마. 새끼다가 보면 재수없어 이 새끼. 안 갚아. 안 받아. 자, 을이 갑이 을에게 돈 갚아라 요 말하고 안 받는다 요 말하고 두 개만 우선 비교해. 돈 갚아라 요 말은 의사표시냐 아니냐 지금 구별하려고 그래요. 돈 갚아라 의사표시냐 아니냐, 안 받아 요 말은 의사표시냐 아니냐 구별하려고 그래.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생겨. 다 같이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자, 돈 갚아라 이 말을 했더니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났어. 변함이 없어. 자, 갑이 을에게 돈 갚아 임마 이 말하고 너 돈 갚지 마 이 말하고 두 개 비교해봐. 돈 갚지 마 그랬더니 갚을 거요. 돈 갚지 마 그랬어. 그럼 갚지 마라는 말에 의해서 기존의 채권이 소멸을 했어 안 했어요? 아, 또 이상하다. 또 올봄이 또 깝깝하게 생겼네. 그러면 돈 갚지 마 그러면 기원이 오빠가 자네에게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갚지 마 그랬더니 기분 나쁠 거야. 싫어! 그냥 갚을 거야? 안 갚아도 되지? 요걸 의사표시라고 불러 이렇게. 돈 갚지 마 이 말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근데 돈 갚아라 이 말 했더니 말한 바대로 권리 변동이 안 일어났잖아. 이런 걸 표현행위라고 한다고 말이야. 표현행위. 그래서 의사표시는 나만 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하면 돼. 여러분들 이해 잘 못해도 돼.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한 바대로 권리가 발생되거나 권리가 변동이 되거나 권리가 소멸이 일어나지만 표현행위는 표시한 바대로 권리 변동이 안 생기고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의사표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감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안 나온다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의사의 통지는 여러분들 의사의 통지 밑줄 그으셔. 요약집 4페이지. 요약집 4페이지. 요약집 4페이지 봤더니 여기 봤더니 의사의 통지 보이나? 여기다가 여기 그냥 이렇게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고.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는데 의사의 통지에다가 메모에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는 행위 이렇게 써봐요.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는 행위. 객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 이걸 의사의 통지라고 그러고 이 의사의 통지에는 여기 돈 갚아라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라고 그래. 돈 갚아라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 하나 이건 의사표시 아니다 말는데 두 번째는 봐. 갑이 을에게 야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그래. 갑이 을에게 야 인자 내 토지를 자네에게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안 사 이놈아. 요 말은 의사표시냐 아니냐 그거야. 안 산다 이 말은 의사표시도 아니다. 거절이지 거절. 거절은 의사표시 아니야. 아니야 이게. 거절은 의사표시가 아니구나. 왜?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거절했어도 법률관이 형성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아니라고 하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무권대리 행위에서 상대방의 최고 무슨 뭐 본인의 거절 이런 말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최고나 거절은 의사표시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다시 해. 최고나 거절은 의사표시도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기존에 아까 설명해드렸지? 이건 의사표시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는 소멸을 해.
근데 을이 갑에게 내가 자네에게 100만 원 빌려 쓴 적이 있으니 걱정 마시게 라는 채무의 승인을 했어요. 이렇게. 내 자네에게 100만 원 빌려 쓴 적이 있으니 걱정 마시게 내가 채무 있음을 인정한다. 채무 승인. 그럼 채무 승인했더니 기존의 갑의 채권이 소멸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승인했어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 이와 같이 객관적, 여기다 써놓습니다. 객관적 사실. 관념의 통지에다가 객관적 사실 이렇게만 써.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채무의 승인이 있고 그리고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어. 채권 양도의 통지. 그럼 여기다가 채권 양도의 통지에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대항 요건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거 생각나죠? 그런 것들 여기다가 뭐라고만 써놓냐면 대항 요건. 대항 요건. 채권 양도의 통지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 갑과 을이 배우자예요. 갑남과 을녀가 배우자. 그러면 오늘날 주로 이혼이 생기는 사유는 대부분이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야, 부정행위. 그럼 부정행위는 주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러. 그렇지. 그러면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타방은 이혼합시다라는 이혼 청구권이 생겨요. 이혼 청구권. 그러면 이제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셨나? 18? 아니 들어봐. 18년 되셨어? 근데 지금도 같이 살아? 교회 다니시는구만. 그러면 이혼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18년 됐는데 남편이 잠시 실수했다고 보자고. 실수했으면 갈라설래? 참고 살래?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가 잠깐 실수했다고 봐. 그러면 갈라선다고 하면 그전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과 정은 어떻게 할래? 그 정이 더 커, 헤어지기가. 그래서 갈라서지 말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봤더니 안 되겠어. 그래서 용서를 해줘. 여보, 당신 다음에 한 번만 더 그 지랄 하면 가차없이 아주 해결해. 자, 이해하셨나? 용서해줬지. 그러면 용서라고 했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이 안 일어나죠. 근데 용서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해버려. 이와 같이 감정을 표시했어도 때로는 감정을 표시했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기존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용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용서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감정의 표시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여기에 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내 의사표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자 얘기했는데 공부하면 올수록 괜히 어려워.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 최고나 거절이나 채무의 승인이나 채권 양도의 통지는 의사표시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에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한 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상대방 밑으로 와서 상대방 있는 애다 밑줄 그시고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애다 요약제. 상대방 있는 애다 이렇게 써놓고 도달 이렇게만 써봐. 도달 있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거기다만 해야 돼. 빨간 것으로.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렇게 하고 도달 없이도 이렇게 메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여야 도달 없이도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일단 동의라는 게 있고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제한물권 포기, 채무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것들의 구체적인 뜻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이것들은 상대방 있냐 없냐만 애우고 가자는 것이야 이 시간에는. 그래서 참고로 이 취소는 따로 한 문제가 나와. 따로 한 문제. 저 뒤에서. 해제도 따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제도. 그 다음에 이 동의도 여러분 동의 한번 보시. 동의에다가 밑줄 그시고 페이지 한번 가보자. 동의에다가 페이지. 이 동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에서 페이지에 여러분들 페이지에 그냥 써놓고 97 한번 가보자. 97 한번 가봐. 요약지 97. 여기다가 97을 해놓고 거기 봤더니 얼른 97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97페이지 갔더니 임대차에서 오른쪽 봤더니 2번 봐. 동의 있는 전대차 나오나? 그래서 동의라는 말이 여기서 한번 나와요. 동의. 동의에다가 밑줄 그시고 동의에다 밑줄 그시고 하나만 쓰고 가자. 완전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대차 배우면서 임차권을 양도하려거든, 임차권을 팔아먹으려거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걸 배워. 근데 이때 임차권의 양도에서 무슨 얘기냐면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을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셔 하는 임차권이 생기는데 임차권을 팔아먹는 걸 양도라고 그래. 임차권을 팔아먹는 거.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빌려서 임차권을 갖고 있다면 중개사 사무실 하고 있다면 그걸 나중에 권리금 받고 팔아먹는 걸 양도라고 해. 그러려고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때 임차권을 이렇게 누군가에 양도하려고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동의가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그 말이고 나중에 임차권 양도시 동의는 채권 양도시 동의는 이제 밑줄 그시면 돼. 동의에다 밑줄 그시고 동의에다가 대항요건 이렇게 쓰면 돼. 대항요건. 동의에다 밑줄 그시고 무슨 요건이라고만 쓴다. 대항요건 이렇게만 써봐. 자 그러면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도 들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거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한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얻지 않고 동의 없이 임차권을 두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그 얘기야. 민법은 여러분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다면 유효와 무효만 배워. 유효와 무효. 그래서 임차권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요거 배운다고. 유효 무효. 유효. 왜냐하면 동의는 무슨 요건이므로? 대항 요건이므로. 그럼 임차권 양수인이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이런 뜻이. 이렇게만 써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 임차권 양도할 때 배우면 되니까. 오늘은 괜히 또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눈빛을 딱 보니까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동철이가 상주 먹고 취했다. 요거 하나만 외우시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자, 한번 외워본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재물포가 뭐요? 제한물권 포기.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하시면 돼. 이것들은 도달해야 도달 안 해도 도달해야 이렇게. 자, 화내지 마셔. 처음 오신 분들 모른다고 그냥 이것만 하라니까 괜히 내 뒤에 가서 긁어부스는 만들었어. 긁어부스는 만들었는데 동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임대차 양도시 전대시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은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유효무효와는 상관없다 그런 뜻이야. 유효무효와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 보자. 갑이 자기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 갑이.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이전되는가 이걸 배우는데 생전에 유언을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을에게 주겠다. 큰아들에게 준다라고 증여라는 유언장을 써. 내가 죽으면 이 토지를 을에게 준다. 그럼 이것을 유언에 따른 증여라고 그래. 그럼 유언에 따른 증여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이 유언장이 을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망하고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요때 효력이 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요 기간 중에는 소유권에 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누가 소유하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유언에 따른 증여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도달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 이해했나? 거기에 한번 읽어본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여러분들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 나 소유권 포기한다 이런 말 하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표시가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포기한다는 순간 소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이런 건 상대방 없는 이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상대방 없는 이겠어 상대방 있는 이겠어 이걸 외우면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외우시라고. 요거 하나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 가셔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책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거 하나만 외우셔. 자, 그 다음에 어디 밑에 문제 한번 보자. 4페이지. 요약집 4페이지.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은 거기다가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준자가 붙은 거예요. 법률행위와 비슷한 걸 골라라 그런 거야. 법률행위와. 그럼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이 둥자 둥그림 쳐봐. 동이에 동.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취. 그 다음에 3번 채무 이행의 최고의 최고. 그 다음에 4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의 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해 동그라미. 다른 거 보면 안 돼. 뒤에 동사를 명사를 봐야지. 명사. 그래서 거기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빠지고 최고 나왔지? 누굴 골라라 해서 26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구나. 이 정도 마시면 돼. 그러면 이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것도 힘들면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종류 외우고 가야 돼. 그리고 다음에 뜻을 자세히 설명해드려요. 한번 읽어보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요거 하나만 외우셔. 그러면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11월 달부터 공부하셨는데 그것도 못 외우신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오늘 꼭 외우시라 그러면 이거 외우시면 합격하는 거니까 제 말을 믿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요약집 5페이지 봤더니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교재는 37쪽에 있어요. 교재는. 37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죠. 우리 제3편 아까 제3편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편에는 제3편 채권편에는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4가지가 있는데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약만 배운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에는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경우
사무관리에서 생기는 경우, 부당이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4가지가 있어. 채권편에.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계약만 배운다. 계약만. 법률행위만 배우니까. 그러면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다 같이 따라서 약정 지키시오. 시작. 이것이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이야. 약정 지키시오. 즉 계약했으니까 약정 지키시오 하는 권리가 채권이다 하시면 돼. 다 같이 약정 지키시오. 이해하셨나? 약정 지키시오 하는 게 채권이라고 금방 설명했으니까 기억하셔봐.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우냐면 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배우는데 이게 계약법을 살펴보면 아까 채권편에는 여러 가지 장이 있었고 이 장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을 다시 한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을 뭐라고? 다시 약정 지키시오.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교재를 몇 페이지로 한번 가보냐면 빨리 책을 넘기셔. 페이지 420페이지로 간다. 교재 420페이지. 자, 420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02번에 계약 강론이 나오고 제목만 봐. 처음 오신 분들 제목 보셨나? 한번 읽어본다. 맨 위에 다 같이 계약 강론. 여기 봐. 제3편 채권을 보면 제2장 계약법을 살펴보면 제1절 총칙, 증여, 매매, 교환 뭐 쭉 있는데 이 15개의 계약을 계약법전에서 등장한다고 해서 15개의 계약을 계약법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다 같이 전형계약. 다시 시작. 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우리 시험은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배워. 다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와 내가 강의를 할 때는 계약 중에서 주로 매매 계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큰 틀을 보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다 같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 그럼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은 요약집 5페이지로 다시 가. 요약집 5페이지. 교재는 그대로 놔두시고. 자, 그러면 내가 매매라는 계약을 쓸 텐데 여기 한번 봐. 563조 매매를 보면 조문을 한번 봐. 한번 여러분들 교재 조문 563조 매매는 한번 읽어본다.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자, 여기 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일방이 타방에게 내가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약정을 해. 그러면 을은 내가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봐. 매매라는 효력으로 봐. 이전할 것을 약정했고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매매에서 생긴 채권은 따라서 약정 지키시오.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여기 봐. 매매라는 계약을 분석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 약정 이렇게 돼 있어. 이전할 것 약정. 그러므로 재산권 이전해주고 딱 약정하고 나중에 약속 지켜야지. 이해했나? 진짜야. 다시 한번 이전할 것 약정. 그럼 매매를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요약집 메모에 5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 5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 그럼 매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자,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을 해. 알아들어? 매매는 재산권 우리는 매매는 소유권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도 약정하면 나중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 넘겨주시는 채권이 생기지. 여기서 이 약정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약정할 때는 채권 채무 발생하잖아. 요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보고 우리는 의무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이걸 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써.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도 한다. 부담행위. 그리고 여기 봐라.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다음에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그래서 다음에 이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야.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를 해.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해 준다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줘. 그리고 여기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요 행위를 부담행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불러. 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고요? 처분행위라고 불러. 처분행위. 그러면 약정할 때는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약정할 때는 부담행위이므로 여기는 약정할 때는 권리를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여기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서류를 넘겨줄 때는 권리를 넘겨줘 버리니까 여기는 권리를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야 돼. 지상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지상권을 보유해야 되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소유권을 보유해야 돼. 그 차이야 지금. 그래서 등기부에 올리면 이제 등기관이 기재하잖아. 그럼 이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이때.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할 때와 소유권 넘겨줄 때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소유권 넘겨줄 때. 예를 들어서 이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가 갑이고 2번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자가 을인데 여러분들 등기부에 누군가 이름으로 꼭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 있는 게 아니야. 그 등기부가 기재되어 있어도 무효인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 등기가 을이 매매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과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종료가 되면 이것을 다 같이 무효등기라고 한단 말이야. 무효등기. 그런데 이 을이 등기 서류를 보여주고 병에게 지금 X토지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에게 이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정을 해.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정한다고 이때. 알아들어요? 그럼 약정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것이야.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약정할 때는 소유권은 없지만 이 을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서 각종 서류를 병에 넘겨줄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서류를 떼어서 넘겨줄 때는 소유권이 없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을과 병 사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유효. 등기 서류를 을이 각종 서류를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이 행위는 처분 행위인데 소유권이 없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럼 등기도 무효 이렇게 가버려. 원인이 무효니까 이렇게. 이 단계를 이해하시면 돼.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잘 봐. 약정한 행위는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행위와 재산권 이전해준 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저거 여기서만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고비를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매매계약을 분석해보면 다 같이 이전할 것을 약정은 앞으로 오는 거야, 지금 오는 거예요? 시방 지금 오잖아. 약정 지금 넘겨주겠다 약정하지. 약정은. 근데 재산권 이전해주는 건 지금 넘겨줘, 앞으로 넘겨줘? 여기가 이전할 것이잖아. 앞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마. 앞으로 넘겨주마. 지금 해. 그리고 넘겨주는 것은 지금 넘겨주어, 앞으로 넘겨주어. 근데 앞으로 넘겨주는 것하고 약정하는 건 다르다. 시간상 구별하시라 그런 얘기야. 아셨어?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기는 계약법에서 생기는 계약은 여러분들이 약정해버려. 이 계약을 다 같이 부담행위. 약속을 했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할 행위를 부담행위라고 그래. 근데 법은 권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채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다 같이 채권행위. 근데 채권행위라고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도움은 하나도 안 돼. 그냥 부담행위. 그럼 약속은 누가 먼저 지켜야 되겠어? 금방 누가 동시행 했잖아. 그봐 동시행 하신다고 이 얘기하신 분들은 5년짜리 재수생들이야. 다음에 약정은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두 사람이 약정을 지키는 경우를 다시 쌍무계약.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약정을 두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경우를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는 한 사람만 약정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 5페이지 봤더니 거기 5페이지에 요약집 한번 봤더니 다 같이 부담행위, 처분행위. 근데 거기에 뭐 처분이 따르는 부담이 불지 말고 오른쪽에 매매, 교환, 증여 얻는 처분행위야, 부담행위야? 그냥 부담행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행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처분행위에는 자, 여러분들 처분행위에다가 여기 봐. 자, 쭉 가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도 구별하고 또 의사표시를 할 때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요식행위,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청약 승낙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걸 낙성계약,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 여러 가지 구별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그냥 성립과 관련하여 다른 건 무시해버리고 단독행위와 계약만 여러분들 구별하신 거죠. 그 다음에 효력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생기는 면에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했다는 거야. 두 개만 공부해도 시험은 합격을 해. 다시 한번 부담행위, 처분행위.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처분행위 오른쪽에다가 처분행위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설정양도, 설정행위, 그 다음에 양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 밑에, 여러분 처분행위 밑에 무슨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이런 거 나오지? 무시해버려.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설정양도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설정양도. 이것은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그리고 부담행위는 15개의 계약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부담행위에는, 자, 여러분 부담행위는 몇 개의 계약?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전형계약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전형계약. 부담행위에는 전형계약. 그럼 이 전형계약이 궁금하면 여러분들 페이지 부담행위에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 이제 계약법을 가면 또 배우거든.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 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저 8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요약집 85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계약의 종류에 거기에 구분의 왼쪽에 다 같이 전형계약. 전형계약에 한번 읽어본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 중에 우리 시험은 거기다가 왼쪽에 매매교환, 임대차만 별표면 되는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 그럼 거기 나오는 전형계약은 부담행위다고 처분행위다고. 부담행위이므로 약속할 때 권리 보유하고 있어야 돼. 권리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야.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 5페이지로 다시 되돌아 보셔. 문제 1번보다 1번. 문제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이 남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 여기다 오른쪽과 눈이. 얘들아, 5페이지 오른쪽. 5페이지. 그렇지. 이렇게 딱 보면, 남들은 책이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왼쪽에 와 있어. 그러면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5페이지에 1번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나오나? 매매에다 몇 줄 것이고, 매매에다 몇 줄 것이고, 매매는 부담행위다고, 처분행위다고. 부담행위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여러분들 오늘 1번 설득이 됐다면, 그냥 합격하시는 거라고. 2번, 그러면 따라서 이중매매나 삼중매매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유효다, 그 말이야. 이해하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분행위에다가 자, 여기 여러분 처분행위는 권리를 이전해주는 행위거든. 그냥 권리를 이전해주는 행위니까는 처분행위 할 때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않아야 돼.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나, 처분행위 할 때는. 그러면 2번,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럼 자,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 됐네. 따라서 여러분들 1페이지, 2페이지는 다음에 문제를 쭉 보시는 분들은 해결이 돼. 그래서 자,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남의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는 유효, 무효? 이해하셨어? 그럼 강의 잘한 거예요. 자, 5분간 휴식.